자, 저희 오늘 수업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거 GUI 하던 부분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여기 이제 베이직하고 GUI 이렇게 두 파트로 지금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희 베이직 중에 그 상속 부분 저희가 지난번에 진행을 했었고, 상속에서 이제 저희가 다뤘던 건 이제 생성자들 사이에 이제 생성자들 상속 관계에 있어서 그 생성자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상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개념을 좀 배워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여기 어쨌건 상속이랑 같은 파트니까 요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 찍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찍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뉴 하고 패키지로 저희가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클로즈 올 하면 일단 싹 지운 상태에서 이 오버라이드 부분에다가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클래스는 그냥 제일 단순화시켜서 여기다 A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저렇게 A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에다가 다시 B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B라고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테스트, 그러니까 메인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근데 저 AB에 대해서 테스트해주는 메인을 이렇게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AB 메인이라고 해서 만들 거고, 여기에다가 메인도 하나 체크해서 이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지금 보면 A도 아무것도 없고 B도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AB에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죠? 자, 저희가 A라는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public void 그리고 제가 sort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so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sysout 하셔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 시점에서 이 sort란 기능은 100초짜리예요. 100초짜리 100초라고 이렇게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번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가 이렇게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는 여기서 테스트하는 애가 있는데 이 메인에서 A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new A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애한테 B 만들고 new B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얘네들이 가진 능력을 보는데 A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메소드를 쓰기 위해서 나는 참조 변수 A를 이용해서 점 눌렀더니 여기 요 아래쪽에 봤더니 요 sort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보여요. 그죠? 다른 애들은 다 오브젝트가 만들어준 애인데 여기 있는 A만 sort가 만든 애라서 난 여기서 이 sort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단 말이에요. 문제 없죠? 자, 근데 B 입장에서 봤더니 B 점 눌렀더니 당연히 B 안에는 sort나 이런 애들 없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부모에 있는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들만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A가 가진 이런 능력을 B가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저희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해요? extends A 라고만 적어주면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지만 그죠?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지만 이 B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다 받아와서 저희는 이제 이 B를 가지고도 B 점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이 sort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A 클래스에 있던 이 sort를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들어 놓은 기능은 자식은 그냥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땡큐죠. 그죠? 이렇게 가져다 썼어요. 자, 그러면 자식은 뭐 할 거냐면 부모가 준 능력은 받았으니까 자식은 자신만의 능력을 더 추가해 가지고 void 예를 들면 테스트라는 기능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뭐 나는 B야 라는 의미로 BBB라고 넣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넣어놓으면 우리는 이제 여기 메인에 갔을 때 우리는 어때요? 이제 이 B라는 애는 능력을 봤더니 A가 만들어진 소트도 보이지만 B가 자체로 만든 테스트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능력을 더 많이 가진 거죠. A보다. 그죠? 그게 우리가 뭐예요? 상속을 이용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테스트라는 애까지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은 상태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자, 저희가 컨트롤하고 F11을 누르면 실행이 됐죠? 그랬더니 지금 보는 대로 어때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요 100초의 소트 기능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죠? 그죠? 자, 근데 저희가 살다 보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 부모가 있던 시절의 소트는 이렇게 소트를 했는데, 이제 100초짜리인데, 자식 세대에 왔더니, 소트하는 기능을 뭔가 기계가 좋아졌건, 능력이 좋아졌건 해가지고, 소트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 거예요. 퍼블릭, 보이드, 이래서 내가 만든 아주 희한한 기능의 소트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A, B, C, D, E, F, G의 소트라고 하는 애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sysout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1초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요거 아주 좋은데 여러분들이 요 소트를 쓰려면 여기에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B.ABCD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소트를 쓰셔야 돼요. 그죠? 지금은 저희가 대놓고 이름을 적어줬으니까 여러분이 저 위에 있는 소트란 이름도 알지만 이 아래에 있는 ABCD 어쩌고저쩌고 소트도 알 수 있죠. 근데 이거 사실 되게 불편하면서 어려운 일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100초짜리 소트가 있고 1초짜리 소트가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매번 1초짜리를 쓸 거란 말이에요. 1초짜리를 아닌 이후부터는 1초를 쓰지 누가 미쳤다고 100초짜리를 쓰겠어요. 그죠? 소팅하는데 100초씩 기다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쓰면 좋긴 한데 어제가 이런 방법이 있어서 좋긴 한데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익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클립스에서 막 작업을 하다가 어느 날 VS 코드나 인텔리제이로 가면 대본의 메뉴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요. 설정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엑셀을 쓰시는데 엑셀이 옛날에 모양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메뉴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냥 원래 풀다운 메뉴 있다가 리본이라고 하는 메뉴가 등장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옛날에 쓰던 사람들은 이거 불편한데 이럽니다. 또 아주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쓰는 이 윈도우에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거 옛날 구식 메뉴거든요. 이쪽에 있는 요런 식으로 올리는 메뉴가 윈도우 8인가에서 제안한 메뉴예요. 근데 윈도우 7 이런 모양이었다가 8이 이렇게 되면서 윈도우 망할 뻔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사람들이 불편해 죽거든요. 이거보다는 이게 좋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다시 이걸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또 누구는 이게 좋다고 하니까 지금은 어때요? 이게 동시에 같이 올라와요. 되게 이상한 메뉴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메뉴를 쓰다가 이런 메뉴로 바뀌는 순간 키지도 끄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게임기 닌텐도나 플스 같은 게임을 하는데 플스에 보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얘네들마다 버튼마다 색깔이 따로 있고 기능이 있잖아요. 정해진 기능이. 근데 여러분들이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얘네들의 조합을 바꾸거나 거기 있는 모양을 바꾸거나 색을 바꿔버리면 이걸 쓰던 기존의 유저들은 대번에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고 이제 나는 안 사 이럽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그 모양이 똑같은데 기능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걸 사세요 그러면 사겠나요? 안 사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모양은 같은데 기능은 막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쓰죠. 그죠? 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도 우리는 오버라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버라이드라는 건 뭐냐면, 자, 저희가 PPT를 좀 보면서 좀 할게요. 자, 저희가 이 상속에서 옛날에 여러분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메소드 오버라이드라는 기능은 이런 거예요. 자, 슈퍼 클래스라는 건 뭐예요? 부모죠, 부모.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자식이 있는 서브 클래스에서 재정의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이런 거예요.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의 이름과 메소드의 인자 타입과 개수, 그리고 심지어 리턴 타입까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정의를 해요. 이게 동일하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메소드 무시하기 혹은 메소드 오버라이드, 그 메소드 덮어쓰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메소드 B, 그러니까 부모에도 메소드 B가 있고 자식에도 메소드 B가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메소드를 쓰지 않고 새로운 메소드를 쓰도록 이렇게 호출되는 이런 기능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다 배우셨죠? 그죠? 오버라이드 왜 쓰죠? 오버라이드를 쓰는 이유는 100% 이런 거예요. 자, 부모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능이 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대로 떠와가지고요. 이걸 그대로 떠와가지고 자식에 와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쓰면 이름이 늘어날 때마다 외우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쓰던 방식 그대로 가지고 올 거고요. 여기를 어쨌건 기능을 개선한 능력을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부모에 있던 메소드를 자식에 와서 그대로 엎어 썼고요. 그죠? 오버라이드를 했고 여기에 있는 메인 부분은 제가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아, 요거는 이제 없어진 거니까. 요거는 안 건드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실행을 하면 아까는 여기가 100초 BB였는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실행하면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1초로 바뀌어요. 왜요? 왜냐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식에서 새로 만든 능력을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만약에 내가 쓰지 않았어요. 얘를 이렇게 구현하지 않으면 얘는 여전히 뭘 불러요? 부모에 있는 걸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부모하고 똑같은 방식을 놓고 요 안에 기능을 이렇게 개선을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건들지만 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개선된 거를 쓸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메소드 오버라이드예요. 이건 반드시 누구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발생을 하고요. 얘네들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리턴 타입과 함수 이름, 그러니까 메소드 이름과 매개 변수 개수 타입 요거를 맞추는 거를 저희가 시그니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그 함수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그니처가 똑같아요. 근데 심지어 보통은 이 리턴 타입은 안 따지거든요. 리턴 타입은 안 따지고 요쪽만 따지는데 요거를 저희가 시그니처라고 하고요. 메소드 오버라이드의 특징은 요거 리턴 타입까지 100%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오버라이드라고 얘기해요. 네, 여기까지 될까요? 메소드 오버라이드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자, 근데 저희는 오버라이드는 중요치 않아요. 저희는 오버라이드를 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동적 바인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적 바인딩을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다음 동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